로마인 이야기. 이 책에서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로마는 최전성기 인구 1억 명의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 시절이 도래하자 비혼과 출산 기피 풍조가 광범위하게 퍼져갔습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의 기둥이 흔들려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명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서울의 출산율이 0.59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에 제동이 걸린다고 많은 인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것은 국제이혼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인구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주자의 4% 이상이 외국인이고 조만간 5%가 되면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국제이혼에 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과거와 달리 변화한 현재의 국제결혼 양상에 관해서 짚어보고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결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결혼 건수는 238만여 건, 국제결혼 건수는 19만여 건이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 중 8% 정도가 국제결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결혼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에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월등히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일본 순입니다.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에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캐나다 순입니다. 국제 결혼으로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남성이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어린 베트남 여성을 돈으로 사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요. 베트남 정부는 이런 매매혼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그 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비된 제도의 핵심은 남녀가 합의하여 베트남에서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베트남 여성이 바로 한국으로 올 수가 없고 큰 관문을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관문이란 베트남 여성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1급을 받아야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결혼의 장벽을 높여놓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베트남에는 한국어 학원이 많이 생겨났고 한국 남성은 한국어 교습 비용과 친정에게 도움이 되는 돈을 보내면서 그녀가 자격을 획득하여 한국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기간은 1년을 넘길 수도 있고 때로는 돈만 보내고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제 베트남의 경제가 발달하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을 하면서 베트남 여성들의 눈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으로 팔려오는 결혼 양상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베트남 당국의 한국어 학습 능력 조건 등 제도 정비와 매매혼 단속으로 인해 국제 결혼의 부작용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결혼 소개소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에게 뒷돈을 받고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사촌 동생이나 현지에 있는 친한 동생을 소개시켜준다고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천만여 원의 중개비를 받고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같이 국내에 들어와 혼인신고까지 도와주지만 현지 여성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오는 것은 관여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기까지 2천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결국 만나보지도 못하고 아내 없는 유부남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증빙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쨌든 애꿎은 돈만 더 날리고 마음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게 되니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이혼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10만여 건에서 11만여 건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이혼은 양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2010년 1만 1000여 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6,200여 건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소 추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언급했던 매매혼, 즉 사기 결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이 같이 살아가는 다문화 국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만약 해외 이주 노동자가 없다면 국민 모두의 먹거리 생산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 결혼은 증가하고 이혼은 줄어들고 해외에서 이주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경제 이익을 담당한다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이혼과 구분이 되는 국제 이혼의 사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이혼으로 가지 않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 결혼에서 다수의 경우인 외국인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다 짐작하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알 수가 없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의사소통은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조차 다르니 의사소통은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언어를 습득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매우 필요하고, 한국 배우자는 외국 배우자에게 한국어의 습득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본인 역시 배우자의 언어를 습득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런 쌍방의 노력이 있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어느 때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느끼냐고 물어볼 때 나오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 뜨거운 국을 먹고 나서는 참 시원하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지. 이런 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올 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화. 그 중에서도 음식 문화에 대한 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음식 문화에 적응하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 나라의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고 역지사지로 우리 역시 다른 나라의 향신료에 적응이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식단에 퓨전 음식을 개발해 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외국인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 문제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를 아낀다는 생각에 집안에만 두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해외 여성들은 일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모계사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 국가들의 여성들은 자신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편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존중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태준다면 배우자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고향 방문입니다. 위에서 베트남과 중국 등은 모계사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향에 자주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외국인 배우자가 고향에 방문할 때 본인이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이 현실적으로 힘들 경우 배우자의 고향 방문을 미루게 한다는데요.
좋은 대안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그 경제활동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고향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약간만 처가댁에 보내는 돈을 지원해 준다면 배우자분은 즐겁게 일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온 후 결혼 생활에 더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교육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권 엄마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하죠. 본인이 한국으로 올 만큼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 한국 배우자께서 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은 각 지역마다 다문화 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분이 그곳을 중심으로 교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과 자녀의 교육에 힘쓰도록 북돋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